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여러분,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시면서 일주일 내내 계좌에 찍힌 파란불만 보신 적 많으시죠? 아마 대부분은 하루 벌면 다음날 바로 잃고 투자가 길어질수록 그저 본전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계신 분들 역시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린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9개월, 약 270일 동안 단 하루의 손실도 없이 무려 8억 원을 벌어들인 트레이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계좌 잔고가 300만 원씩 늘어나는 기분 상상이 가시나요? 더 소름 돋는 건 이분이 사용한 도구가 지금 여러분 차트에도 깔려있는 이동평균선 딱 2개가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많은 투자자가 믿지 않고 의심했지만 임마누엘은 본인의 실시간 계좌와 9개월치 수익 데이터를 유튜브 생방송에서 투명하게 전부 공개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팩트로 실력을 직접 증명해버린 거죠. 대체 우리와 임마누엘의 차트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가 사용한 이평선 2개의 정확한 설정값부터 승률 높은 매수, 매도 타이밍의 비밀까지 오늘 제가 그 원리를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는 하락 추세와 위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있죠. 먼저 하락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되돌린 구간이 꼭 생깁니다. 만약 이런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면 순간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도 다시 원래 하락세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며 내려오는 조정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매수를 하였어도 잠깐은 마이너스가 찍힐 수 있겠지만 결국 조정이 끝나면서 다시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익절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지금 시장 방향이 위로 가려는 상승인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려는 하락인지 이 큰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시장이 가고 있는 큰 방향에 내 포지션을 맞추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트레이딩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임마누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추세를 보지 않고 매매하는 건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 딱 한 문장이지만 트레이딩의 정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죠. 시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수많은 가짜 신호들이 섞여 있죠.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큰 방향을 모른 채 진입하는 건 결국 내 소중한 돈을 운에만 맡기는 꼴이 되고 맙니다. 임마누엘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부터 읽어라. 그리고 반드시 그 흐름 안에서만 움직여라. 즉 임마누엘의 수익은 공격적인 베팅이나 감각적인 진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추세 중심의 매매를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누적된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자신의 매매 방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리에서 진입했고 어디서 포지션을 정리했는지까지 전부 유튜브에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계좌 흐름도 매매 과정도 감추지 않았죠. 그의 엄청난 수익률에 사람들은 차트 위에 보조지표가 수십 개 있거나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활용하는 도구는 딱 2개의 이동평균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단순한 선 2개를 가지고 어떻게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매수 타점을 잡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표 메뉴에서 SMA를 입력해서 단순 이동평균선을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제대로 쓰려면 이 선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중에서 오직 종가만을 사용해서 계산됩니다. 캔들이 마감된 가격만 차곡차곡 모아서 평균을 낸 선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의 계산 방식은 예를 들어 10일 이동평균선이라면 최근 10개의 캔들 종가를 전부 더한 다음 10으로 나눈 값입니다. 오늘 종가까지 포함해서 평균값이 나왔다면 차트의 그 가격 위치에 점 하나가 찍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가장 오래된 종가는 하나 빠지고 새로 나온 종가가 들어오면서 평균이 다시 계산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찍히는 점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동평균선의 기준이 되는 종가는 아무 가격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수많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치열하게 싸운 끝에 결국 이 가격이면 서로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한 최종 가격입니다. 장중에 위아래로 흔들렸던 가격 움직임은 전부 배제됩니다. 시장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선택한 결과만 누적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판단이 누적된 결과물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결코 복잡한 지표가 아닙니다. 그저 이 이동평균선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위로 기울어져 있다면 시장의 평균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상승 추세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기울어져 있다면 평균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시장은 하락 추세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설정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추세 판단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시작은 주식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주식에서 1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로 거래되는 날을 따져보면 1년에 대략 200일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은 지난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을 대표하는 선이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한 해 동안 어떤 가격대에서 사고 팔았는지를 한 줄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기준선인 셈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200일 이동평균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 추세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선을 중심으로 시장의 방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주식과 달리 1년 내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거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이유는 바로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딩에서 진짜 의미 있는 기준선이라는 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고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차트의 비밀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0일 이동평균선은 일봉에만 쓰이지 않고 시간봉이나 분봉 같은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타임프레임이 달라져도 시장 전체가 공통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선이기 때문에 흐름을 판단할 때 여전히 강력한 기준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일 이평선의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쪽을 향하고 있고 현재 가격이 그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시장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 가격이 그 아래 머물고 있다면 시장은 하락 추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중심으로 보거나 최소한 무리하게 매수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트레이더는 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그대로 자신의 매매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곧 시장의 큰 방향과 반대되는 포지션의 역추세 매매는 애초에 잡지 않겠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시장이 힘을 쓰고 있는 방향에만 포지션을 두게 되고 그만큼 승률이 높은 매매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잘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던 200일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이죠. 임마누엘은 바로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는 이 변화를 상승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 그리고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는 전환 구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매수 관점이 아닌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위치만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흐름을 보면 가격이 반등을 시도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다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지만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종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마감됩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이 캔들을 매도 포지션 진입 신호로 봅니다. 이미 200일선의 방향은 아래쪽이고 가격도 그 아래에서 마감됐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순응하는 포지션 진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 포지션에 들어간 뒤 하락이 이어져 어느 정도 수익이 확보되면 먼저 일부 물량만 익절해서 리스크를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이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심리적으로 훨씬 편해지고 남은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반등하여 200일선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하락하는 음봉에 매도 포지션에 재진입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하락 시
익절합니다. 이런 매매는 200일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가격이 선 근처로 올 때마다 신호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거죠. 이 원칙만 반복하면 큰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시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익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가격이 잠깐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는 순간을 보고 이제 추세가 바뀌었구나 하고 서둘러 매수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가격은 위로 튀었지만 200일선은 여전히 아래를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의 큰 흐름이 아직 하락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상향 돌파는 대부분 진짜 추세 전환이 아니라 하락 중에 잠깐 나오는 반등의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잠깐 올라갔던 가격이 다시 힘을 잃고 아래로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한 위로 튀는 움직임은 기회가 아니라 함정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포지션까지 진입했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언제 수익을 정리하느냐, 즉 익절 타이밍이죠. 임마누엘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삼을 때 청산 신호는 캔들이 200일선을 강하게 아래로 깨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살짝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몸통이 분명한 음봉으로 종가가 200일선 아래에서 마감되는 장면이 나와야 합니다. 특히 이 움직임은 작은 캔들이 아니라 한 번에 밀어버리는 장대 음봉으로 나온다면 그 신호의 신뢰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 구간은 단기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힘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지지해주던 200일 이동평균선이 더 이상 받쳐주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나오면 미련 없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음 흐름을 기다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응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막 깨고 내려갔다고 해서 바로 포지션을 정리해버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평선을 하향 돌파한 직후에는 자주 되돌림 반등이 나옵니다. 가격이 한 번에 쭉 밀린 다음 다시 위로 튀어오르면서 방금 깨고 내려온 200일선 쪽으로 다시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락할 때 바로 청산해버리면 가장 불리한 위치에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익절 타이밍은 가격이 다시 200일선 근처까지 올라오려 하지만 결국 그 선에 닿지 못하고 밀려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이 구간은 200일 이동평균선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가격을 받쳐주던 지지선이었지만 이제는 위에서 가격을 누르는 저항선으로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저항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이 시작된다면 추세가 아래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는 언제나 최고점도 아니고 최저점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트를 다시 보면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위치는 항상 꼭대기가 아닙니다. 이미 가격이 꺾이고 하락 흐름이 시작된 뒤에 들어간 자리입니다.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정확히 잡은 게 아니라 상승이 시작된다는 게 확인된 이후에 진입한 지점이죠. 물론 이상적으로는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다면 수익률은 가장 높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매매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트가 끝나고 나서야 저기가 바닥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최저점과 최고점이라는 건 추세가 막 바뀌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찍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특히 1시간봉 이상처럼 큰 타임프레임으로 올라가면 한 집단의 힘만으로는 추세를 돌려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변곡점이라는 자리는 예측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추세가 실제로 전환됐다는 게 확인된 이후 그 흐름 위에 올라타는 매매입니다. 이 방식이 훨씬 안정적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름난 고수들과 거대 세력들도 결코 바닥에서 사서 천장에서 팔겠다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도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하나만으로 매매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도중에 나타나는 조정 구간입니다. 가격이 한동안 강하게 올라가면서 200일선과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정이 시작되면 가격은 생각보다 깊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장기 추세 자체는 여전히 상승인데도 단기적으로는 체감 손실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200일 이동평균선 하나만으로는 큰 흐름은 정확히 잡을 수 있지만 단기 조정 구간에서는 진입과 청산을 세밀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손실폭이 커지거나 불필요하게 긴 조정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임마누엘은 20일 이동평균선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21선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0일선이 시장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선이라면 21선은 지금 당장 가격이 어디서 숨을 고르고 어디서 다시 밀고 올라오는지 같은 단기 파동을 잡아주는 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흐름은 200일선으로 고정하고 실제로 포지션을 잡는 타이밍은 21선으로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부터 임마누엘이 이 두 개의 이평선만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쌓아 올렸는지 그 핵심 원리를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의 20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선은 기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격 흐름에 따라 서로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많은 분들이 두 선 사이가 너무 비어 보여 여기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60일선이나 100일선 같은 중간 이동 평균선을 하나 둘씩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은 21선과 200일선 딱 두 개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을 복잡하게 볼수록 흐려지고 단순하게 볼수록 힘의 방향이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선을 늘릴수록 노이즈만 커지고 정작 중요한 추세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죠. 200일 이동평균선은 시장 전체의 방향을 받쳐주는 기둥 같은 존재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은 그 기둥 주변에서 가격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선입니다. 단기적인 매수와 매도의 힘, 세력의 미세한 심리 변화, 눌림과 반등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구간은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200일선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구간입니다. 두 선 사이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이 수렴 구간을 임마누엘은 스키즈 구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렴 구간, 임마누엘이 말한 스키즈 구간은 시장의 에너지가 안쪽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일선이 하락 중인 추세에서 21선이 그쪽으로 가까워지며 간격이 좁아지는 수렴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 가격이 다시 힘을 잃고 21선을 아래로 확실히 깨고 내려간다면 이건 장기 하락 추세와 단기 약세가 동시에 맞물리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임마누엘은 이런 자리를 단기 반등이 끝나고 하락으로 강하게 쏠리는 핵심 매도 타점으로 보고 적극적인 진입을 고려합니다. 또한 하락 추세 한가운데서 나오는 21선 상향 돌파는 대부분이 가짜 신호입니다. 하락을 이어가기 전에 나오는 단기 반등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가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힘을 잃고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200일 이동평균선의 방향입니다. 이 선이 아직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21선 위로 올라오는 단기 돌파는 전부 무시해야 합니다. 추세 방향과 반대되는 신호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불필요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일 이동평균선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한동안 옆으로 눕는 듯 횡보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위쪽으로 확실하게 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장의 큰 흐름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관점은 매도는 전부 배제하고 매수 타점만 찾아야 할 구간입니다. 상승 전환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쪽으로 한 번 더 수렴했다가 다시 위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초반에는 캔들의 크기도 작고 반등이 약해 보여서 확신이 잘 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강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20일 이동 평균선이 힘있게 위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임마누엘이 매수에 들어가는 핵심 타이밍입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은 시장의 큰 방향을 결정하고 20일 이동 평균선은 실제로 들어갈 타이밍을 잡아줍니다. 즉 추세와 타이밍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자리인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200일선이 하락 추세에 있는데 20일 이평선이 서로 가까워지며 수렴한 뒤 가격이 하락으로 강하게 내려오는 순간에 추세 방향을 확인하고 매도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이 매매 방식이 바로 임마누엘이 실제로 사용하는 핵심 전략, 스퀴즈 플레이 매매법입니다. 스퀴즈라는 말 그대로 시장의 에너지가 꽉 눌려 있다가 어느 한 방향으로 한 번에 터져 나오는 지점을 노리는 방식이죠. 다만 이 스퀴즈 플레이 매매법은 아무 자리에서나 쓰면 안 됩니다.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의 방향과 가격이 돌파하는 방향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경우에도 하락 추세의 캔들이 20일 이평선을 하락 돌파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차트 초반에 나온 것처럼 수렴 구간이 완성되기 전에 나오는 돌파는 절대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2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아직 충분히 가까워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먼저 튀어나오는 경우죠. 이때 또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려고 시도하겠지만 이런 돌파 역시 대부분 가짜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 에너지가 아직 제대로 쌓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스퀴즈 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가 충분히 압축된 뒤에 터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렴이 완성되기도 전에 먼저 튀어나온 움직임은 힘이 실리지 않은 단발성 움직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스퀴즈 플레이 매매법의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1시간봉, 4시간봉, 1봉처럼 중장기 차트에서는 스퀴즈 패턴이 비교적 자주 나타나고 한번 형성되면 신뢰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간을 참여하는 자금의 규모가 개인 트레이더들 뿐만 아니라 기관, 큰 세력의 포지션이 함께 얽혀 있고 그만큼 에너지가 충분히 쌓였다가 한 방향으로 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분봉 이하의 초단기 짧은 타임프레임일 경우 노이즈가 훨씬 많아지고 그 결과 수렴이 깔끔하게 만들어지지 않거나 돌파가 나와도 금방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퀴즈 플레이 매매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위도 아래도 아닌 일정 범위 안에서만 오르내리는 횡보 구간, 흔히 말하는 박스권 구간에서는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아야 할까요? 바로 이 구간은 추세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동시에 방향을 잃고 옆으로 나란히 움직이는 구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구간이야말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함정 구간입니다. 이때 시장이 곧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의 돌파 매매를 무리하게 시도하면 체감상 정말 계좌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차트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가격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잠깐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밀리면서 20일 이동 평균선과 200일 이동 평균선이 서로 엉키듯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캔들은 위아래로 이평선을 계속 가로지르고 짧은 시간 안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이런 모습은 방향이 나오는 과정이 아니라 시장이 명확한 추세를 멈추고 완전히 횡보 구간에 들어갔다는 아주 강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횡보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괜히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횡보가 끝나고 다시 20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명확한 추세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박스권 단타 매매입니다. 횡보 구간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이 위로도 아래로도 가지 못하고 일정 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박스 위쪽에서는 매도, 아래쪽에서는 매수를 짧게 가져가면서 소소하게 수익을 쌓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게 타임프레임입니다. 지금처럼 4시간 봉과 같은 비교적 큰 차트에서는 횡보라고 해도 가격 움직임이 너무 작아서 위아래 경계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단타를 하려면 5분봉이나 15분봉처럼 더 짧은 차트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같은 횡보 구간이라도 단기 차트로 보면 파동이 훨씬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사주고 위에서는 팔아주는 단타 매매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횡보 구간에서 매매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이 교과서처럼 반듯한 직선으로 딱 그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쪽도 살짝 위아래로 흔들리고 아래쪽도 캔들마다 조금씩 위치가 달라지죠. 이런 상태에서 선 하나만 믿고 매매를 하면 가짜 돌파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볼 때는 선으로 보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진 영역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영역으로 접근하면 불필요한 가짜 신호에 덜 흔들리고 횡보 구간에서도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박스 구간은 단순히 단타만 치라고 존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다음 추세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흐름은 박스 상단을 강하게 돌파한 뒤에 가격이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때 가격은 박스 상단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상단 바로 위에서 멈추거나 살짝 못 미친 채로 반등하는 캔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바로 횡보가 끝났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됐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방금 전 돌파가 나왔을 때 나오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파 이후에 거의 눌림 없이 그대로 위로 쭉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힘이 너무 강해서 쉬지도 않고 바로 추세가 진행되는 그림이죠. 다른 하나는 한번 위로 돌파한 뒤에 다시 상단 근처까지 눌림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한 다음 다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박스 구간이 끝나고 새로운 방향성이 열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차트를 보면 박스 구간이 더 이상 지루한 구간이 아니라 다음 큰 움직임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박스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이때를 첫 번째 매수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 흐름을 보면 가격이 다시 내려오긴 하지만 박스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고 상단 위에서 버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지지가 확인되는 순간이죠. 이 자리에서 두 번째 매수를 추가하는 구조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추세가 이미 위로 열렸기 때문에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그 결과로 큰 수익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이론으로 배웠던 임마누엘 매매법을 실제 차트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임마누엘의 매매 전략을 직접 테스트해 보았는데 방법은 단순하지만 여기에 딱 맞는 보조지표 하나만 더해주면 승률이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타이탄 지표를 같이 사용합니다. 타이탄 지표는 차트 위에서 점선과 실선으로 나타나는데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들의 매매 흔적을 시각화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대형 금융기관이나 고래 투자자처럼 엄청난 자금을 움직이는 대량 매매의 주체들을 말하죠. 이 지표는 세력들의 수급 흐름이나 평균 단가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바뀔 만한 지점을 자동으로 포착해서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세력이 어디서 물량을 모으고 있고 또 어디서 팔아치우고 있는지를 선으로 표현해주는 시장의 발자국 추적기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이 타이탄 지표를 임마누엘 매매법이랑 결합했을 때 정말 강력한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20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은 현재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방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타이탄 지표는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주죠. 그러니까 추세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력이 실제로 움직이는 자리까지 함께 체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넘어 세력의 편에 서서 확률적으로 확실히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차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현재 200일 이평선이 아래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격이 잠시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듯 하더니 다시 하락하면서 200일선과 21선을 동시에 뚫고 내려갑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닙니다.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하죠. 이때 타이탄 지표를 같이 확인해보면 핵심 지선까지 가격이 완전히 무너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력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수 물량을 정리했거나 아예 시장 방향을 하락으로 돌려버렸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그리고 캔들이 순서대로 놓인 역배열 상태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캔들이 타이탄 지표의 핵심 지지선을 종가 기준으로 완전히 뚫고 내려가는 바로 이 시점에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200일 이평선 위쪽에 잡으면 되는데 장기 추세의 기준선인 이 선 위로
가격이 다시 올라온다는 건 하락 시나리오가 틀어지고 상승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매도 진입 이후에 흐름을 보시면 예상했던 대로 가격이 아주 강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차트를 연속해서 보면 20일 이평선이 완전히 아래로 꺾이면서 아주 명확하게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든 반등해 보려고 해도 21선이 계속 위에서 눌러주고 있으니까 매도세가 여전히 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캔들을 자세히 보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3번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이 패턴은 저점 근처에서 매수하려는 힘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큰 추세 자체가 바뀐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아직 20일 이평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고 가격도 이 선을 뚫지 못해서 추세가 바뀌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전량 익절하기보다는 포지션 일부만 챙겨서 수익을 미리 확보하고 다음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주 강력한 장대 양봉이 하나 떴죠. 아까 봤던 3번 연속의 아랫꼬리 캔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는 암시였다면 직후에 이런 장대 양봉이 솟았다는 건 매도세가 힘을 잃고 시장 주도권이 완전히 매수 쪽으로 넘어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남겨뒀던 포지션을 전부 익절해서 수익을 확정합니다. 이후 구간부터는 리플레이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은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또 장대 양봉이 하나 떴죠. 그리고 그 양봉이 핵심 기준선인 200일 이평선까지 아주 강하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추세가 바뀌고 상승 전환을 기대하며 바로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죠. 겉으로만 보면 확실한 추세 전환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런 움직임은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가짜 돌파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돌파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 전환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200일 이평선이 여전히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선 자체가 하락 중이라면 대부분은 그냥 단기적인 반등일 뿐이죠. 두 번째는 20일 이평선이 아직 수렴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1선이 충분히 눌리면서 200일선과 가까워지는 수렴 과정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모인 상태에서 돌파가 나와야 진짜 추세 전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수렴이 완성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장대 양봉이 먼저 튀어나온 경우입니다. 이런 돌파는 힘이 오래가지 못하고 곧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패턴이 정말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지 말고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시장 흐름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200일 이평선을 보면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수평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전에 강했던 하락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고 시장이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단기선인 2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에 가까워지면서 수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단기 흐름과 장기 흐름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튀어나갈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타이탄 지표의 상단선, 그러니까 세력의 매물대 상단 구간에서 가격이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죠. 이건 세력들이 이 아래 구간에서 매집을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200일 이평선이 아직 완전히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조급하게 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신호는 딱 두 가지. 2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힘있게 뚫고 올라가고 200일 이평선이 명확하게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이 나온 뒤에 가격이 살짝 빠지는 조정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 조정은 사실 진짜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한 일종의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20일 이평선이 아주 확실하게 지지 역할을 해주면서 가격이 다시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타이탄 지표의 상단 지지선도 20일 이평선이랑 거의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는 세력들이 이 가격대를 반드시 지켜야 할 방어 구간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추가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신호죠. 결국 세력의 매집선과 20일 이평선 지지가 정확하게 겹치는 자리, 이런 구간이 바로 고스 트레이더들이 놓치지 않고 노리는 황금 매수 타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일 이평선이 이제 완전히 우상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있습니다. 이전의 하락 에너지는 사라지고 새로운 상승 추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200일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전환, 두 번째는 20일 이평선에서 지지 확인, 세 번째는 타이탄 지표 상단선에서도 지지 확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양봉 캔들 종가가 200일선과 21선 그리고 타이탄 지표 상단선까지 모두 돌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한 시점이 바로 우리가 기다린 매수 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양봉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손절선은 가격이 200일 이평선을 다시 뚫고 내려가는 시점, 즉 장기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매수 진입 이후 드디어 우리가 예측했던 강한 상승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상승 추세라고 해도 일시적인 조정이나 잠깐의 하락 구간은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 이번에도 가격이 좀 빠지는 듯 하더니 20일 이평선이 계속해서 확실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죠. 캔들이 내려오다가도 21선 부근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단기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고 세력의 매직 구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근거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괜히 불안해하면서 너무 빨리 익절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이런 작은 조정 구간만 봐도 이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서둘러 수익을 정리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일찍 팔아버린 시점이 2차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일 이평선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 추세 자체가 완전히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최종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 또 하나 변한 게 있죠. 바로 새로운 타이탄 지표선이 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비교적 얇은 선이었지만 지금 보이는 선은 훨씬 더 두껍고 강한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두꺼운 타이탄 지표선이 나타났다는 건 시장에 들어온 자금의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단타 성격의 자금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온 기관급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이 두꺼운 타이탄 지표선은 앞으로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간의 특징을 보면 캔들이 잠깐 눌리더라도 그 선 아래로는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구간에는 이미 엄청난 규모의 세력 매집 물량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0일 이평선이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20일 이평선이 살아있는 단기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꺼운 타이탄 지표선까지 형성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 시장은 2차 상승 파동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잠깐 나오는 조정에 흔들려 일찍 팔아버리기보다는 핵심 지지선을 완전히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캔들이 타이탄 지표선에 살짝 닿자마자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력 자금이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된 구간이고 시장 전체가 본격적인 상승 가속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가격이 최고점을 향해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 동안 차트 상단에 새로운 타이탄 지표선이 만들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 타이탄 지표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이 움직임은 그냥 단순한 단기 조정이 아닙니다. 이 타이탄 지표선은 세력이 이익을 실현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이탈했다는 건 세력 중 일부가 실제로 포지션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다음 캔들을 보면 20일 이평선까지 강하게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동안 단기 추세를 든든하게 잡아주던 21선이 무너진 겁니다. 결국 단기 추세와 세력의 지지선이 동시에 붕괴된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시장이 이익 실현을 마치고 매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가지고 있던 매수 포지션을 전부 익절해서 수익을 확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의 이동평균선 매매법과 새로운 타이탄 지표를 결합한 매매법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타이탄 지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탄 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댓글에 타이탄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하셔서 숫자 4번과 타이탄이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지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해드린 타이탄 지표는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차트 승부사 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